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슬로우 다이어트의 안영규 대표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것은 바로 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식단에 대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이지만은 좀 왜곡된 정보도 많고요. 맞지 않는 것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너무 비현실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지만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행할 수 없다면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음식을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음식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자동차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쪽에는 자동차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 자동차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연료. 네, 자동차는 연료가 필요하고요. 사람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맞죠? 자, 이 둘의 목적은 움직이는 힘을 생성해주는 어떤 재료가 됩니다. 연료와 음식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것은 연료와 음식은 공통점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봐야 하는지를 이 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연료예요. 우리가 자동차에게 연료를 주면은 연료가 있어야지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그쵸? 그래서 힘의 근원이고요. 음식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나 숨을 쉬거나 심장이 뛰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거나 등등의 작용을 할 수 있는 힘이 생성이 돼요. 그런데 공통점은 이런 에너지로 사용된다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자동차 휘발유에도 연료를 줄 때 일반유가 있고요. 일반 휘발유가 있고 고급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유와 고급유의 차이는 뭐냐면은 일반유를 넣게 되면은 뭐 똑같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긴 돌아가요, 엔진이.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엔진에 때가 끼고요. 좀 수명도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고급차를 타시는 분들은 고급유를 주유를 하세요. 훨씬 더 비싼 고가를 내고도. 그러면은 엔진도 때가 끼지 않고 오래 쓸 수 있고 이 차가 망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음식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몸을 사용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은 주로 탄수화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지방도 사용할 수 있고 때로는 단백질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주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당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음식도 좋은 음식이 있고요.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나쁜 음식을 먹어도 돌아가기는 돌아가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이 뭔가 찌꺼기도 끼게 되고요. 우리 몸이 좀 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나쁜 음식보다는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데 찌꺼기도 남지 않고 몸에 부담을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나 우리 자동차에 연료를 주는 거나 음식을 먹는 것은 똑같다. 좋은 것을 주면은 더 오래 쓸 수 있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연료와 음식의 공통점입니다. 모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 자동차에 제공하는 연료하고 음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연료는 소진하고 나오고요. 어떤 연료를 준다 그래도 이 차체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쵸? 차에 뭔가 이런 구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사람은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은 조금씩 그 구성이 자체가 변하게 돼요. 구성 자체가 변하는 거죠. 즉 먹는 음식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랍고도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굉장히 많은 세포,
중에서 뭐 하루에 뭐 300억 개? 뭐 이렇게가 뭐 죽고 새로 생성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물론 뭐 과학자들마다 수치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꽤 많은 숫자의 세포들이 죽고 다시 새 걸로 태어나는데, 이때 그 구성품에 대한 재료가 바로 음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바라볼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음식이 내 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죠. 즉 내가 무엇을 사탕을 먹으면은 사탕만 먹으면은 사탕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영양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물론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뭐 이런 세포로 만드는 재료로 쓰이고 뭐 탄수화물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하지만 우리 몸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예, 복잡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먹은 게 내 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대부분 생각하는 포커스가 뭘까요? 이거 아닌가요? 맛있나 이거? 나에게 어떤 쾌락을 주지? 라는 생각으로 음식을 대하세요. 이런 생각으로 음식을 대하시다 보니까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맛보다는 이것이 들어가서 나의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일을 해주는가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안 좋은 음식들을 계속 몸을 공급하면은 몸의 그레이드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나 아니면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 튀긴 음식들, 패스트푸드, 냉동, 라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섭취를 하면은 우리 몸의 신체 구성이 안 좋아지게 돼요. 즉 소화를 시키는 부분에 있는 세포들도 조금 질이 낮은 세포로 계속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몸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에너지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어떤 안 좋은 욕구는 올라가게 되고 이런 몸에서 안 좋은 부분으로 계속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음식을 조심히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반대로 내가 건강한 음식들을 섭취를 해 간다라면은 내 몸의 구성이나 조성들이 점점 좋은 단계로 살며시 변화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음식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쾌락만 쫓는 식사가 아니라 정말 내 몸을 생각하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들, 그러니까 내 몸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음식에 의해서기 때문에 딱 먹기 전에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접시에 놓여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이게 나의 몸을 건강하게 바꿔줄 것인가 라는 걸 봐야죠. 자, 여기서 그러면 건강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네, 물론 뭐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거 다 나눠서 공부하시면 좋은데 그건 좀 천천히 하세요. 어려우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분이 많은 음식, 그리고 최근까지 살아있던 음식,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음식을 먹는데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잖아요. 라면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 우리 뭐 채소, 뭐 샐러드 이런 거 생각하면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수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일수록 내 몸을 이롭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싱싱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살아 있었던,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살아 있었던 걸 섭취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노력이 되세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은 앞으로 뭐 다양하게 음식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직관적으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요 정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수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최근까지 살아있던 음식을 먹되 좀 마음가짐 같은 경우에서는 좀 자연이 나에게 허락하는 만큼만 먹어준다 라는 생각도 되게 바람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괴롭거나 힘드시면 안 돼요. 괴롭거나 힘들면 안 되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내 몸이 좀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쪽으로 바뀌시는 게 진정한 다이어트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도 좋은 내용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